을사년이 오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청룡이 돌아오리라. 그는 험한 바다를 건너 돌아와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이다. 이 예언은 임진왜란 시기 활동했던 곳은 허운대사의 허운가에서 발견된 것으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2025년 한반도의 상황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의 예언과 현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허운대사는 1520년경 경상도 영천 현재의 경북 영천시에서 태어나 1600년대 초까지 살았던 조선 중기의 고승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불교에 귀의했고 특히 선종에 깊이 몰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허운이라는 법명은 텅 빈 구름이라는 뜻으로 모든 것이 공하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그는 주로 경상도와 강원도의 깊은 산 중에서 수행했으며 특히 태백산 일대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허운대사는 불교 수행뿐만 아니라 도교와 역학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특히 천문학과 예언에 관한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예지력은 당대에도 유명했으며 가장 잘 알려진 업적은 임진왜란을 예견한 것입니다. 그는 임진왜란 중에는 승병을 이끌고 의병 활동에도 참여했다고 전해지며 전쟁이 끝난 후에는 다시 산속으로 돌아가 수행과 예언 기록에 전념했습니다. 그의 삶은 격동적인 시대를 살았던 한 수행자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허운대사의 예언서인 허운가와 허운진임 비결은 조선 후기에 민간에서 널리 읽혔으며 정감록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예언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예언서들은 한국의 역사적 변화와 미래에 대한 다양한 통찰을 담고 있어 시대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허운대사의 예언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을사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500년 전 그가 남긴 예언이 2025년 을사년과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예견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허운대사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을사년은 동양의 예순갑자 체계에서 중요한 변화의 시기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는 이러한 시간적 주기성을 연구하며 미래에 도래할 을사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허운대사는 을사년이 한반도에 큰 정치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상황은 그의 예언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을사년의 권력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이러한 정치적 혼란 이후의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허운대사는 혼란기 이후에 특별한 지도자가 등장하여 나라를 안정시키고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지도자를 그는 청룡이라는 상징으로 표현했습니다. 청룡은 동양 문화에서 지혜와 힘 그리고 변화를 상징합니다. 허운대사가 사용한 이 비유는 단순한 정치적 지도자를 넘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인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이 지도자가 해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로 돌아와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청룡으로 상징되는 인물이 과거에도 정치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으나 당시에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사람일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인물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나 역할로 재등장하여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허운대사가 언급한 청룡의 특징을 분석해보면 이 인물이 어떤 종류의 지도자일지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이 지도자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내면에 특별한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화려한 언변이나 외모보다는 실질적인 지혜와 국민에 대한 진정한 애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현대 정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면적인 카리스마나 인기보다는 진정성과 내실을 갖춘 지도자의 필요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허운대사는 이 지도자가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는 청룡이 젊은이의 열정과 노인의 지혜를 함께 갖춘 인물이 될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심각한 세대 갈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통합적 리더십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셋째, 허운대사는 이 지도자가 여러 번의 실패나 좌절을 경험한 후에 마침내 성공할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그는 청룡이 3번 넘어졌다가 4번째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인내와 끈기 그리고 역경을 통한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여러 번 도전했다가 좌절을 겪은 인물들 중에서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넷째, 그는 청룡이 포용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는 이 지도자가 갈등보다는 조화를, 분열보다는 통합을 추구할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이념 대립과 사회적 분열을 고려할 때 통합형 리더십의 등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해보면 허운대사가 예언한 청룡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통합형 리더십을 갖춘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리더십의 모습과 맞닿아 있습니다. 허운대사의 예언에 따르면 청룡이 등장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징후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는 을 4년 초에 자연재해와 이상 기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초반부터 우리나라는 이례적인 기상 이변과 자연재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 그리고 봄철 이상고온 현상은 이러한 예언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반도에서 특히 그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허운대사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정치적 진영, 세대, 지역 등 다양한 축으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진영의 대립은 이러한 사회적 분열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시민들 간의 대화와 타협보다는 극단적인 대립이 심화되는 현상은 우리 사회의 위기를 나타냅니다. 셋째, 그는 높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혼란과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권력층이나 지도층의 갈등과 혼란을 의미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일치합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례 없는 정치적 위기는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넷째, 그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이나 도전을 암시했습니다. 이는 국제 관계에서의 어려움이나 경제적 위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과 주변 강대국들과의 복잡한 관계는 한국이 직면한 외부적 도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허운대사는 사회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 취업 문제,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변화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허운대사의 예언대로 이러한 혼란기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여 사회를 안정시킬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운대사는 청룡이 등장한 후 한국 사회에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그가 묘사한 미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허운대사는 청룡의 등장이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해소하고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안정이 함께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 문제 등의 구조적 어려움이 해소되고 국민 모두가 풍요로움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등장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둘째, 그는 청룡의 리더십 발해에서 남북 관계의 개선과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교류와 협력이 시작되고 점차 더 큰 통합으로 나아가 결국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분단 이후 70년 이상 지속된 한반도의 분열이 치유되고 새로운 통합의 시대가 열릴 가능성은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셋째, 허운대사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는 청룡의 시대에 한국이 동방의 빛이 되어 세계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번영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어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로 발전할 것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한류의 확산과 함께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강화되는 현재의 추세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넷째, 그는 청룡의 리더십이 사회 문화와 국민 의식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서로를 더 존중하고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극심한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고 새로운 공동체 의식이 형성될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다섯째, 허운대사는 청룡의 영향력이 그의 재임 기간을 넘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그는 청룡이 닦은 길이 100년을 이어갈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그가 가져올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합니다.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허운대사의 예언은 청룡의 등장과 그가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만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청룡이 직면하게 될 여러 도전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예견했습니다. 첫째, 허운대사는 청룡이 처음에는 많은 반대와 방해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청룡이 날아오르려 할 때 많은 바람과 구름이 그를 가로막을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기존 권력층과 이익 집단의 저항, 정치적 반대 세력의 견제 등 여러 장애물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지도자는 언제나 기존 질서의 반발에 직면하게 마련입니다. 둘째, 그는 청룡이 내부의 배신과 같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동맹의 붕괴나 내부 갈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정치 세계에서는 동맹과 배신이 끊임없이 반복되며 개혁을 추진하는 지도자는 종종 내부로부터의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셋째, 허운대사는 청룡이 이웃 나라들의 압박이라는 외부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이는 국제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지도자는 국제 정세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것입니다. 넷째, 그는 청룡이 국민들의 조급함이라는 내부적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빠른 변화와 결과를 기대하면서 생기는 압박을 의미합니다. 오랜 시간 쌓인 사회 문제들을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국민들은 종종 즉각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지도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운대사는 이러한 도전들에도 불구하고 청룡이 결국 이를 극복하고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청룡이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모든 구름은 걷히고 그의 빛은 더욱 밝게 빛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초기의 도전들이 오히려 그의 역량을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리더십의 도전과 성장에 관한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지도자는 언제나 저항과 어려움에 직면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큰 신뢰와 지지를 얻게 됩니다. 허운대사의 예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것은 특정 날짜에 관한 언급입니다. 그는 2025년 11월 5일이 한국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허운대사는 천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특정 날짜의 우주적 배열과 지구적 에너지의 흐름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는 을사년 11월 5일이 특별한 천문학적 의미를 갖는 날이라고 판단했으며 이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빛이 한반도를 비출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현대적 해석에서는 이 날짜가 중대한 정치적 결정이나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은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에 정치적 재편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에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부상하거나 중요한 국가적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허운대사의 예언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자들은 이 날짜가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세계 정세의 변화나 국제 협약의 체결 등 한반도를 둘러싼 중요한 외교적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날짜가 한국의 전통적인 명절이나 역사적 사건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날이 고대 한국의 천문 관측과 관련된 의례가 행해지던 시기와 일치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현대의 중요한 전환점이 한국의 고대 문화적 전통과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들은 현대적 관점에서 고대 예언을 재해석한 것이므로 과학적 검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환점들이 종종 특정 날짜나 사건을 중심으로 발생해 왔음을 고려할 때 허운대사의 예언이 담고 있는 상징적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11월 5일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현실이 되든 그렇지 않든 이러한 관심 자체가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는 중요한 현상입니다. 허운대사의 예언은 500년의 시간을 넘어 현대 한국 사회에 여전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가 말한 청룡이 실제로 누구인지 또는 그러한 인물이 정말 등장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혼란과 위기는 언젠가는 끝날 것이며 그 이후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허운대사가 남긴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라의 운명은 하늘에 있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에 있느니라. 청룡의 등장은 운명이 아니라 국민들의 염원과 노력의 결과일 것이다. 이는 우리의 미래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음을 강조합니다. 허운대사의 예언이 현실이 되든 그렇지 않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지도자와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 사회적 갈등, 경제적 불안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이러한 위기는 동시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허운대사가 예언한 청룡의 시대는 단순한 예언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을사년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진리와 정의의 가치를 잊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이 가까이 있다. 허운대사의 이 말은 현재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어쩌면 지금의 어려움은 더 밝은 내일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한반도의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 허운대사의 을사년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